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금품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가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양군 시민단체가 주도한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유권자 투표율과 소환 찬성률에 따라 군수직 명운이 달리게 됩니다. 주민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로서 유효하며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또 김진아 군수의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양 오색에서 설악산 중청을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본격화해 내년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상당 부분 국비가 투입되고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양양군이 확보했다고 밝힌 예산은 국비가 아닌 데다 치적 쌓기 사업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양양군은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하반기에는 가설 삭도의 지주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중간 지주는 모두 6개가 설치되고 상부까지는 삭도로 공사 자재를 운반해 내년에는 상부 정류장을 건설합니다. 사업비는 1,000억 원이 넘는데 양양군은 국비를 절반 이상 확보했고 양양군의 자체 예산은 100억 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1,100억 정도로 계산하면 373억에다가 224억은 행정안전부 자금하고 도비이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제 군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58만 명이 이용해 매출액은 15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당장 공기업 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당분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단체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케이블카와 다른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지방의 공기업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어 양양군의 사업성 전망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양양군이 국비라고 주장하는 지방 소멸기금은 사실 국비가 아니라서 양양군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50% 넘게 자기네가 끌어왔다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미 고발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자연 파괴는 물론이고 수익 부분에서도 저희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 명칭을 설악산 양양 케이블카로 잠정 확정하고 곤도라 제작도 의뢰하는 등 가동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시가 정부 공모에 당선돼 전에 국비로 지원되는 문화사업을 명확한 이유 없이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크게 줄며 사실상 행사 진행이 어려워진 문화사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속초시는 문화사업 관련 정부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다른 문화단체에는 예산을 크게 늘려주는 등 선별적 예산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정부 공모에 속초 시립도서관이 도전한 인문학 탐방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주제는 속초 장소의 기억 인문학 탐방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속초를 무대로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국비로만 100% 진행되고 별도의 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결재로 세부 계획안이 나온 건 3월 16일. 수강생 모집 공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획자는 3월 29일 사업 취소를 알리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추진 계획이 확정된 뒤 2주 만에 돌연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공고가 나자마자 그러니까 강사명이 있고 이렇게 그 시기별로 일정들이 쫙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비 100%가 반납을 해버려요.
별도의 시비가 들지 않는 데다 한 번 반납하면 다음 국비 공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취소한 겁니다. 속초 문화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해지는 한 속초 문화계 단체 관계자는 매년 해오던 사업비 2천만 원가량의 사업 두세 개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신규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문화학술단체 관계자도 사업 반납이나 예산 삭감을 당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 말이 돼요? 정부에서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그런 거죠 뭐. 해당 단체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속초시는 국가 예산 전체가 줄어 부득이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화계 인사들은 일부 문화단체에는 예년보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등 속초시의 선택적 예산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속초시의 명확한 해명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비가 반납되고 시 예산이 뒤바뀌며 속초 문화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현재 도내에선 동해, 강릉, 속초에서 모두 12건의 안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강원도가 해수부를 찾아 이 내용을 설명하고 안건 반영을 요청해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수정해 국가 전체 항만 운영 계획을 정립합니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말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선 동해시가 가장 많은 7건, 강릉시가 4건, 속초시가 2건을 제안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신항의 4번 선석을 수소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안을 제안해 이미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추암 관광지를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는 안과 묵호항으로 이전하는 국제 여객터미널 부지의 활용 방안 등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기타 광석과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한정돼 있는 옥계항의 컨테이너 품목을 다른 항목까지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안을 중점 추진합니다. 또 주문진항의 물양장 200m 연장과 신리천 하구 쪽의 관공선 부두를 신설하는 안 등 4건을 제안했습니다. 속초시는 청초호 군부대 시설의 항만시설 확장안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어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이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해수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해수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내용부터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담아줄 수 있는 건 담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매달 한 차례씩 해양수산부를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해수부의 조언을 들은 뒤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올해 말 해수부가 발표할 확정안에 강원도의 항만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에서 유치한 지하 연구시설의 효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2번째 순서입니다. 지하 연구시설은 사용 후 해결료 처분 시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순수 연구시설인데요. 실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 최종 입지를 정하게 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들어선 지하처분 연구시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가 입구에 전시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데 이미 저장 공간의 80%가량이 차 있습니다. 2031년부터 전국 원전의 임시 저장 공간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돼 독자적인 처분 기술이 빨리 확보돼야 합니다. 자국의 지질 여건에 맞추고 사용 해결료의 종류, 그다음에 연소도, 발생량까지도 고려를 해서 처분 시스템이 한국형에 맞춰서 국내형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정부는 20년가량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결과물들을 태백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실제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곳 연구시설은 이렇게 경사 진입로로 되어 있지만 태백의 연구시설은 수직갱으로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지하 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시작되는데 곧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2026년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부지조사와 지자체 인허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시설은 지하 500m까지 들어서지만 지상에도 연구시설과 기숙사 등의 부속시설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지상시설은 빠르면 2030년부터 부분 운영을 시작하며 모든 시설은 20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이 끝나면 태백시와 협의해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거나 그대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연구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거나 최종 처분장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주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선정은 향후 제정될 고주방폐물 특별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공모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법은 이번 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할 전망인데 경북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이 벌써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라. 최근 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인권 보장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 분소가 있는 강원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킬 것, 최근 인권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권고안입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에는 이같이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눈발 속에서 집회 현장에 선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한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 기본권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윤석열 인권부장과 방어권 의결을 즉각 폐기하라. 시민들은 권고안 폐기와 안창호 위원장 사퇴, 인권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강원인권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70일이 됐고요. 그동안 인권위가 한 번이라도 45년 만에 일어난 불법 계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고, 과거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01년 발족한 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틀어놓은 주동자라고 보는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강원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가 받는 차별과 싸우겠다는 노조 성명에 많은 직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진정을 즉시 서울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새 단장 후 올해 정식 개관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1월 2일부터 메타버스 체험관을 정식 운영해 하루 평균 400명, 주말에는 700명씩 찾아 1월 누적 방문객이 13,000명을 넘어섰고 5,700만 원의 입장료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2022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89억 원이 투입돼 3층 규모로 조성됐고 1층에 기술관과 스포츠관, 2층 영상관과 체험존, 3층엔 교육과 휴게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늘 강원도 곳곳에서 다양한 달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강릉에서는 강릉시와 임영민속연구회가 펼치는 2025 강릉 망월제가 남대천 둔치에서 열려 민속놀이와 대보름 세시풍속, 저녁에는 대보름달을 보며 소망을 기원하는 망월 제례가 진행됩니다. 속초 청호동과 속초시장 일원에서는 속초 사자놀이와 지신밟기 대회가 열리고 속초해수욕장에서는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제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 위원회는 오늘 삼척 사직단에서 사직제를 시작으로 하장면 대제 산신각과 죽서루, 삼척해수욕장에서 산신제와 천신제, 해신제를 잇따라 열고 한 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엑스포광장과 삼척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 새해소망 길놀이, 달집 태우기 등의 다양한 전통 행사가 마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2차 강원도민 대회가 오는 15일 강릉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2차 강원도민 대회를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릉 월화거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농 강원도연맹 전봉준 투쟁단은 강원도 트랙터 대행진을 진행해 오늘 강원도청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양구 홍천 철원을 거쳐 15일 강릉에 도착해 강원도민 대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를 2,600억 원 규모로 정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이는 올해 대비 4% 정도 증액된 100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체 사업은 모두 52건으로 이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는 무릉변류천지 수변 복합 문화시설 조성과 선라이즈 하키장 시설, 시내버스 조기 폐차 보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재생, 무릉계곡 전기 지중화와 케이블 교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속초시가 예산 176억 원을 들여 장애인 권익 증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속초시의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조성에 25억 원, 장애인 활동 69억 원, 장애인 일자리 의료 생활 지원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는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을 5명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